이제 제가 이제 발표할 건 이제 사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의 덧셈이라고 고등학교 이과 때 기하 벡터를 이제 이제 배우면은 이제 벡터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문과는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문과는 기하 벡터를 안 드는 거 내가 알고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일 거예요. 그 기하 벡터가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이과 쪽 가까가지고 이게 벡터를 이제 고등학교 때도 다뤘는데 어 벡터의 그러니까 고등학교 버전 그러니까 옛날 그 뉴턴 때 정의를 보면은 딱 그래요. 어떤 거냐면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벡터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어떤 수학 고수님이 계셔요. 그 수학 고수님이 계셨는데 그 제가 들었던 수학 고수님의 말에 따르면은 이것은 좋지가 않은 정의다라고 말을 했는 거예요. 그 왜 좋지가 않은 정의냐? 저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좋지 않은 정의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크기하고 방향을 도대체 무엇일까? 크기와 방향이란 게. 이게 솔직히 좀 애매한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보다 B가 더 기니까 B가 더 크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거 길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하지 영역 그러니까 뭔가 좀 영역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물론 얘도 크기가 더 큰 거고 얘도 크기가 더 큰 건데 이거 크기하고 이 크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크기라는 게 어떤 좀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좀 모호한 그런 이제 개념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특히 이제 크기보다도 더 이제 모호한 게 이제 방향이라는 거죠. 방향. 이 방향이 뭐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실에서 막 기하 벡터 수업을 듣는 이제 학생들이 있다고 치는 거죠. 그러면은 야 봐라 이게 방향이자 야 이게 방향이지 이렇게 이제 크기와 방향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벡터를 가르치시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어느 학생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저렇게 화살표 그어가지고 저걸 이제 방향이라고 굳이 할 이유가 있나?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각도를 나타내가지고 그냥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 얘는 또 이 방향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크기 그 방향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 학생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얘는 또 방향이다 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라고 정의한 이 벡터라고는 어떤 뉴턴 시대, 이제 고등학교 버전 시대 이제 그러한 어떤 정의는 어, 모 수학 고수의 말처럼 좀 그러니까 안 좋지가 않는 그런 정의가 아닐까 싶고 제가 이게 사실 여기 강의 노트에 안 적었지만 사실 이렇게 적으면 제약상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기와 방향이 있다는 거는 이제 결국에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그림 그려가지고 아 이게 크기와 방향이지 하면서 막 좌표계 그려가지고 막 좌표계뿐만 아니라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하잖아. 실제 우리가 그 뭐 기하 벡터 가면은 기하 벡터 솔직히 어려운 문제 보면은 진짜 저 어려운 문제 그 기하 벡터 어려운 문제 그거 진짜 보면서 와, 진짜 고등학교 때 그 트라우마가 심했거든요. 왜 트라우마 심했냐면은 그 보시면 그 기하 벡터 보시면 아시겠죠. 그 어려운 문제들은 막 그게 그림이 그게 공감적 그 능력인가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빨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공감력 능력이 있어야 그 벡터 같은 걸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걸로 막 보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 공감관적인 그 능력이 완전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저한테 또 고등학교 때는 너무 큰 불만이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런 그러니까 이 벡터를 이해할 수 있는 거냐 라는 어떤 회의감이 많이 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 트라우마 많이 사부려 잡았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런 것들 아 수학은 진짜 재능의 영역이다. 고등학교 때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한 사항도 많고 꼭 그림 그려야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어떤 제한 사항이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이 벡터다. 그것만이 벡터다. 하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가능성이 크게 높다는 거죠. 그 고정관념. 그래서 저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벡터라는 것이 그 그림 그려서 화살표 표시하는 거 이것만이 벡터고 그 나머지 그런 것들 그 나머지 것들은 이건 절대 벡터가 아니다라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네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정의는 없을까? 라는 어떤 고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룬 주제는 아닙니다. 이 정의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네, 하시게 될 주제겠죠. 진짜 좋은 정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벡터의 덧셈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기본 이제 성질이라 썼는데 사실 성질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아주 기초적인 이제 지식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기본 성질이라는 것은 이제 진짜 성질이라기보다는 기초적 지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도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니까 뭐죠? 크기를 일단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방향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벡터일 겁니다. 그래서 시점이라는 게 있고 종점이라는 게 있는데 시점이 이제 이거예요. 출발하는 거. 종점은 끝나는 거. 그래서 시점에서 종점은 있는 맞겠죠? 이거 AB 벡터 맞죠? 저 고등학교 때 이거 한 이유 까먹어가지고 AB 벡터 맞겠죠 이게? 아 감사합니다. 이거 BA 벡터일 수도 있어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거. 그래서 여하튼 이게 또 뭐냐면은 이건 또 뭐냐면은 일단 크기가 전부 같죠. 크기가 같습니다. 크기가 같고 또 방향이 전부 같죠. 이제 크기하고 방향 모두 같으면은 얘들은 같은 벡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벡터라고 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겠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얘는 이제 그냥 그림 그린 거고 얘는 이제 좌표계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1,1이고 얘가 2,1이고 얘가 5,1이면은 5,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게 3,1이 아니라 5,1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얘 셋은 전부 다 같은 벡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잠깐, 여기서 이렇게 좌표가 다르게 표시가 되나요? 1,1, 2,1, 5,1 이렇게 다르게 표시되나요? 다, 다 그러니까 1, Y는 전부 다 5A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5A, 5B, 5C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5A는 맞는데 이 5B는 요 여기 1,0을 다른 뭔가 점으로 줘서 줘야 그러니까 되는 거 크기와 아닐까요?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예, 그냥 봐요. 5A하고 5B, 5C는 크기와 방향이 다 달라지니까. 그냥 제가 5B, 보기엔 5C에서 5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지금. 5가 아닙니다. 이거 5 아닙니다. 왜냐면은, 오면 안 되죠. 이거 오면 안 되고. 당연히 이게 이동되기 때문에, 당연히 P나 Q로 표시돼가지고, 이게 P점이고, 이게 Q점이래가지고, P, B 벡터, Q, C 벡터여서 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그냥 5로 다 통일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좌표를 나타낼 때요. 좌표를 나타낼 때는 그 원점으로 그 시점을 옮긴 다음에 좌표를 말하는 거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좌표가 달라지는 게 같은 벡터인데 좌표가 다른 경우라는 거는 베이시스가 바뀌지 않는 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냐면 밑에 이제 보면은 위치 벡터라고 해가지고 그 전부 다 통일을 합니다. 그게 다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나 한 거예요. 통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벡터니까. 그래서 OA 벡터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A 벡터라 해가지고 위치 벡터로 이렇게 통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혹시 이해되시나요? 제 생각에는 토머스 모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2,1, 3,1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안 네네. 되지 않냐라는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책에서도 네네. 보면은 시점하고 종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에서 요 세 개의 벡터는 똑같은 게 맞기는 하는데 요런 식으로 좌표로 적는 순간 뭔가 좀 다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시점하고 종점이 있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네네. 식의 표기가 조금 안 맞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좌표를 적는 순간 위치 벡터가 되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 그림상에서 있는 여기 세 개의 벡터는 같은 벡터가 맞기는 하는데 요렇게 2,1이라고 적는 순간 이게 0, 여기 시점이 0이고 2,1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요런 식으로. 그렇기 네네. 때문에 요렇게 세 개로 이렇게 좌표로 적는 순간 이게 위치 벡터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예, 예, 그렇네요. 예. 네네. 그러니까 요 줄만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줄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거 실수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점과 좀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럼 앞에, 한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안 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요. 꼬리가 네네. 꼬리가 떨어져 있을 때 역시 그때도 좌표를 표시하면은 1,1이라고 표시하는 건가요? 그렇게 왜냐면 생각할 수 있고. 어차피 결국은 원점을 옮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좌표라는 거는 원점으로 옮겼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다 여기 떨어져 있는 여기 2,1이라고 표시된 것도 다 1,1이고 5,1이라고 표시된 거 1,1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건 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 근데 책에서 보면은 왜 그 벡터 에디션 하기 전에 제일 이쪽에 위에 보면은 그 세 개의 벡터가 나오는데 뭐 마이너스 1,1 to the point 2,2 뭐 이렇게 해서 걔네들을 빼면은 3,1이 되고 그 1,0 to 4,1 이렇게 하면 이제 시점이 1,0일 때 종점이 4,1일 때를 하면은 걔네들이 빼면 또 3,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 거 보면은 시점, 종점 따로 그러니까 만약에 시점이 이 원점이 아닌 이상은 시점, 종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려면은 시점하고 종점을 따로따로 써주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같은 게 되려면 0,0에서 1,1까지, 그러니까 시점이 0,0이고 1,1인 거 하고, 시점이 1,0에서 2,1인 거 하고, 시점이 5,0에서 5,1인 거, 5,1이 아니라 4,1에서 5,1인가요? 아무튼, 그거 제가, 걔네 세 네. 개가 같다, 이런 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네,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시점을 정확히 써주고 중점도 정확히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들어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평행 이동해서 겹치는 벡터들은 다 같은 벡터로 좀 취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선형대 수학에서는 시점이 0,0을 지나는 벡터들만 취급을 하는 학문인 건가요? 혹시 그런 건 아시는 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보통은, 근데 저도 그 100% 있어서 모르긴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로 통일을 하면은 많이 간단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래야 한다는 거는 저도 잘,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좌표를 나타낼 때는 이제 다 원점으로 그 꼬리를 붙여놓고 나서 아마 좌표를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근데 예를 들면 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원래 이제 그 벡터 공간에 주어진 연산은 아니지만 벡터의 뺄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나올 때는, 이게 아무래도 꼬리가 원점에 붙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벡터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니까, 어 그렇지 않은 벡터들도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잘 그 모르겠네요. 얘가 지금 그 3페이지에 보면은 벡터 어디션을 설명하는 그림 두 개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거기서 보통, 예. 보면은 첫 번째 그림에는 음, V 이렇게 해놓고 W 이렇게 예.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서도 W고 이 W라는 거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원점으로 간 것도 W인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게 이 좌표로 이렇게 쓰지 않고서는 이게 W는 어쨌든 평행 이동한 거가 다 똑같이 W가 되는 거고 길이가 똑같고 이 평행 이동해서 똑같으면은 다 같은 벡터
인 거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처럼 좌표로 이렇게 쓰면은 이게 조금 혼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1,1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아까 이 밑에 보면은 위치 벡터라고 한 것처럼 그 시점을 0,0으로 고정시켜서 1,1의 방향으로 그 길이만큼으로 간 거를 우리는 이 1,1이라는 위치 벡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이라고 한 여기에 시점이 없이 그냥 2,1이라고 하면은 혼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요 위에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상관없지만 얘네 둘은 시점을 좀 줬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뒤쪽에서는 그런 이런 좌표를 안 여기 쓰고서는 책에 보니까 그거를 스탠다드 포지션이라고 돼 있네요. 네네 예, 스탠다드. 그러니까 벡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원점에 꼬리를 둔 걸 갖고 얘기하지만 그걸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옮겨서 이게 같은 크기와 방향만 같다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오, 여기서 요 그림에서 이제 요 좌표에서 화살표가 세 개가 있잖아요. 요 네. 화살표 세 개가 다 OA다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P라고 하면은 여기가 PB 벡터라고 쓰면은 이 OA 벡터랑 PB 벡터는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를 네. Q라고 쓰고 뭐 여기를 QC 벡터라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OA 이렇게 하면. 벡터나 PB 벡터나 QC 벡터나 다 이렇게 좌표를 표시한다면 1,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스탠다드 저기 벡터로 얘기하면.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는 사실 여기서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은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워낙에 이게 이런 걸 안 쓰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이제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저도 좀 궁금했는데, 오은옥 선생님이 채팅창에 벡터의 좋은 정의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네네. 뭐가 좋은 정의일까요? 어 사실 그러니까 보면은 교육의 문제가 크기하고 방향이잖아요. 그럼 이 크기하고 방향을 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그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솔직히 여기서부터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교육에는 덧셈을 보면은 덧셈이 이게 있고, 그러니까 뺄셈이 이렇게 뺄셈은 나중에 이게 정의가 돼요. 이게 일반적인 덧셈의 정의고, 이제 제가 사실 이게 수소를 좀 그러니까 약간의 그 색깔 바꿨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밑에서 조그만 확장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피해갈 수 있냐? 그 방향하고 크기가 솔직히 말해서 모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보는 거예요. 그 백설의 별대 덕선이 맞고 그러면은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아니 그럼 이렇게 해서 벡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면은 이걸로 벡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 그래서 위치끼리 더하고 빼고 그냥 벡터의 연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벡터를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라고 정의를 일단 하고 일단 그렇게 정의를 하고 연산을 했더니 그 덧셈이라는 어떤 연산을 했더니 그냥 교환법칙 성립하고 그냥 벡터의 덧셈이 이런 거고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하잖아. 아니 그러면은 그냥 굳이 그렇게 크기와 방향을 그렇게 그 모호하게 개념을 정의하지 말고 그냥 이 연산 자체를 가 성립하는 거를 하나의 그거를 벡터를 한번 정의를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방향과 크기라는 어떤 모호한 개념에서 빠져나오면서 동시에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어떤 좋은 정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거 하면서 진짜로 막
그러니까 근데 진짜 네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네네. 저는 좌표를 설정하는 순간 크기와 방향은 명료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 네네. 화살표로. 예. 우리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좌표라는 게 뭐 원래 우주에 무슨 좌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원점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걸 주는 순간에는 크기와 방향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모호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물리에서 쓰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물리에서 나온 개념인 것 같아요. 벡터가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들이 있잖아요. 뭐 속도라든지 힘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원래서 물리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거 이제 수학자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추상화시키는 거. 그래서 추상화시키다 보니까는 이제 물리적 벡터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이제 거기에 다 포괄되는 어떤 더 큰 개념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벡터는 전혀 따지지 않고 그 벡터 공간이라는 그 공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만족하면 벡터 공간이 되고 벡터 공간의 원소가 그냥 벡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벡터에는 관심이 없는 거고 벡터 공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수학자들은 벡터 공간만 되면은 벡터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벡터를 보니까 그 물리에서 말하는 어떤 그 물리량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함수 같은 또 이런 구조상으로 여기 벡터 공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벡터가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쓰임새를 되게 확장해 놓은 것 같아요. 수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정효님 말씀이랑 토머스 모어 선생님 말씀이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저도 지금 벡터 스페이스가 뭐였는지 좀 까먹어가지고 뒤쪽에 조금 그러니까 아직 안 나온 거긴 해서 한참 있다가 나올 거기는 한데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가 벡터가 된다라는 게 토머스 모어 선생님의 말씀이었었고 정현님은 이 벡터들의 연산, 아까 그 교환 법칙이 성립되고 결합 법칙이 성립되고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좀 몇 개가 더 성립을 해야 돼요.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정의는. 그것들이 되는 애들을 벡터라고 하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정현님? 그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저는 일단 벡터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그 고전 그 옛날 뉴턴 시대 때 그거니까 일단 그걸로부터 벡터의 어떤 이제 개념을 확장하는 네, 그런 얘기에서 한 건데 사실 이제 벡터 공간의 원소가 벡터인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어차피 벡터 공간이라는 거를 정의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또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 정유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 일단은 성립을 해야 되고, 뭐, 어떤 뭐, 제로 벡터가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을 성립하면 그게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산이 정의가 되는 것이 벡터이다. 이거랑, 토머스 모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뭐, 배운 것 중에 뭐 벡터는 순서쌍이다 이렇게 배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랑 이 벡터 공간의 개념을 갖고 정의한 벡터랑 뭐 같은 거겠죠? 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어쨌든 벡터 스페이스 제일 기본적인 거였으니까 그 순서쌍으로 하는 게 그렇게가 되는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그 원소들이 되는 거이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벡터가 순서쌍이라고 할 때는 이제 스칼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지만 순서쌍이 곧 벡터는 항상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함수 같은 거 뭐 fx라는 함수 자체가 예를 들면 뭐 x제곱 플러스 뭐 x 플러스 1 이런 게 자체가 벡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그런 어떤 베이시스를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좌표로 표시할 수는 있으니까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는 있긴 하지만 순서쌍이 곧 벡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잘. 순서상이 곧 벡터는 그러니까 아니지만은 벡터 순서상으로 중에 나타낼 수 하나인 있다. 거죠. 벡터 중에서 좌표로 가장 나타낼 수 쉬운 있다. 거? 그러니까 좌표로 나타내 그런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벡터를. 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잘 모르겠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벡터에 이제 덧셈을 이제 해볼 건데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삼각법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으면은 얘들이 이제 더해가지고 그냥 기 따라가는 거예요. 기 따라가가지고 그냥 기 따라가가지고 이게 C 벡터가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평행 사변형법인데 그러니까 A 벡터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B 벡터하고 있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제 B 벡터도 이제 이 A 벡터하고 있게 만들면은 평행 사변형이 되는데 이 평행 사변형의 이 대각선이 바로 이제 C 벡터 그러니까 둘이 더한 거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예시가 뭐냐면은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이제 1,2고 B가 이제 5,1인데 이제 이걸 평행 사변형법을 구해가지고 이제 B를 이제 위쪽으로 옮기는 거지. 위쪽으로 옮긴 다음에 이제 A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이렇게 옮기고 A는 이렇게 옮기면은 어 이런 이제 평행 사변이 나오는데 이 평행 사변의 대각선을 구하면은 이제 B는 이제 5,1이고 A가 이제 1,2니까 이렇게 이으면은 6,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은 6,3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X 좌표끼리 더해서 6이 나오고 Y 좌표끼리 더해서 3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V 벡터와 이제 진짜 덧셈을 이제 이 어떤 관찰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관찰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 그래서 V1과 V2, VN이 있고 W1에서 WN까지 어떤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구하면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면은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 각각 이제 V1과 W1이 더해가지고 나온 거고 V2가 W2가 더해가지고 나온 거고 여기 VN과 WN이 더해가지고 나온 게 되는 거예요. 그 각각 이렇게 똑같은 그러니까 애들끼리 똑같은 위치끼리 더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벡터의 덧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혹시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은 V1과 VN, W1과 WN은 전부 다 이제 실수인 거예요. 실수. 얘가 실수고 이렇게 각각 더한 거에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저기 허영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좌표를 지정하는 그 순간 위치 벡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벡터의 덧셈은 좌표 위치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벡터 두 개를 더할 때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더할 수 있다를 말씀하시는 건 거죠? 어 이게 지금 일단은 이게 위치 벡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A 그 위치 프라임 벡터는 벡터라는 안 거는 되겠죠, 예. 그래서 평행 이동한 거고 만약에 음. 이걸 만약에 이 A 프라임 벡터를 만약에 지정을 하고 싶 이 A 프라임 벡터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허유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과 종점을 이제 명확하게 써줘야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떤 하나 더 질문은 하고 싶은데 너무 좀 생뚱맞은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좀 머뭇거리긴 하는데, 공간에서 굳이 이렇게 벡터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왜
어떠한 공간에 벡터를 더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떤 느낌인지 약간 좀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좀 있네요. 예. 어,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벡터에 이 굳이 이거 하는 이유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 네네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방금 그 제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그 저도 이제 솔직히 서양대수 좀 해봤지만 저도 모르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그거 그 사고 방식이랑 그 통찰이랑 하는 게 이제 그 나중에 벡터 그 공간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뉴턴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방향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뭐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나중에 수학자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이상현 선생님께서 굳이 저렇게 해서 덧셈을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것 때문에 어쩌면 그거 거기로부터 확장해가지고 벡터 공간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나 추가 뭐 코멘트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아는 예를 뭐 들어본다면 이제 물리에서 이제 물리량 중에 이제 힘이라는 게 크기와 방향을 가진 거니까 벡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A로 당기는 사람이 있고 B로 당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줄을. 그러면 두 개의 힘을 합치면은 이제 그 두 개의 힘이 합쳐진 힘이 합력이 요 대각선 방향으로 평행사변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게 뭐 그러니까 예. 물리 예가 있긴 하네요. 그 저도 생각 못했는데. 물리에서 쓰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속도 같은 것도 어, 그런 경우고. 그리고 예. 이제 포탄을 쏘면 그 포탄을 쏜 그 힘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그 힘이고, 그런데 그게 지구에서 쏘면 그 만유 인력이 작용하니까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 포탄의 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을 하려면 벡터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어, 그 물리학 얘기가 나와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벡터랑 텐서랑은 완전 다른 개념인가요? 어려운 거 물어보시네. 텐서는 뭐죠? 저는 텐서는 들어는 봤는데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텐서는 네. 뭐죠? 죄송합니다. 저 진짜 텐서 모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아, 저는 까먹었어요. 네. 그게 저는 벡터 얘기가 나오면서 함수처럼 쓰는 거더라고요. 네. 그게 그 스칼라가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그 벡터 중에서 1차원인 특수한 걸 가지고 스칼라라고 칭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확장이 돼서 벡터가 되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텐서도 뭔가 이제 그런 스칼라가 확장돼서 나온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면 텐서랑 그 벡터 사이에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 벡터가 1차원이면 스칼라고, 벡터가 더 다차원이면 3차원이면 텐서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혹시 텐서는 텐서가 잘 모르겠어요. 저 네. 다소 궁금해요. 그 상대성 이론 같은 데 나오는 거잖아요. 텐서라는 네. 게. 네, 되게 궁금한데. 근데 감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중에 우리 옛날에도 얘기 한참 했었던 건데 그 1차원 벡터랑 스칼라를 1차원 그 실직선상의 어떤 벡터랑 뭐 이렇게 비슷하게 봐도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근데 그건 아직 스칼라가 그 체에서 온 것 같긴 한데 그 저는 체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체가 벡터 공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라는 게 있다고 듣긴 지금은 하는데 그냥 실수 체계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필드 실수치. 유니트가 크잖아요. 사칙 연산이 다 잘 작동되는 그런 체계 그 정도로 지금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실수 체계 그 정도로 지금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물리할 때 이제 혼란을 느꼈던 게 이제 물리를 공부하다가 이걸 오면서 혼란 느끼는 게 이제 김한권 선생님도 아마 그런 게 같이 비슷한 것 같았는데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스칼라랑 그 벡터를 구별하거든요. 예, 그걸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분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너지나 질량 이런 거는 스칼라고 그냥 숫자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힘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보면은 뭐 그 실수들 간의 덧 실수들 간의 덧셈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공리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에서 덧셈하고 다를 바 없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실수도 하나의 뭐 그 실직선상에서는 뭐 그냥 그 안에 있는 벡터 공간의 원소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구별이 잘 안 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게 조금 제 혼동이 생각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실수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 선형대에서는 스칼라를 이야기할 때 실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벡터 크기가 단위 벡터가 있으면 그걸 늘리는 방법은 스칼라 배를 하면 되잖아요. 뭐 2 times 벡터 1, 아니 3 times 벡터 1, 아니면 마이너스 1 times 벡터 1 방향이 거꾸로 바뀌고. 그래서 그 수학에서는 아니 선형대에서 여기에서 나중에 일단 나오겠지만 항상 스칼라 배를 할 때는 그 스칼라는 필드에서 와요, 필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 실수 체계에서 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조미아 선생님이 질문한 거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일단, 예, 뭐,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 이제 선영대에서 프리드버그 책 이런 걸로 할 때는 이제 그 파운데이션,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금 그룹 디어리를 모르잖아요. 그룹 디어리 중에 하나 그게 필드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아까 지금 사칙 연산이 다 작동이 잘 되는 실수 공간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필드가 체예요. 예, 필드예요, 필드. 그 그룹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이해하려면 추상대수도 알아야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지금 이 책은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은 그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좀 뭐랄까 이 책 친거 나가야 되는 것같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러니까 벡터하고 그러니까 실수하고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행렬도 그 벡터를 이제 좀 더 확장인가요? 사실 저 벡터하고 행렬의 관계도 정확하게 좀 모호해가지고 근데 사실 행렬이라는 것도 이제 그 뭐지 벡터를 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행렬의 각각 열들을 그 열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열벡터들을 전부 이제 해가지고 그게 행렬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 행렬의 곱셈을 보면은 그러니까 A 행렬이 있고 B 행렬이 있으면 A, B 행렬하고 BA 행렬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벡터의 행렬의 어떤 그 곱셈의 교환 법칙은. 그래서 근데 우리 실수로 보면은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벡터와 그러니까 실수는 좀 다른 약간 다른 거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선형대에서는 필요에 따라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네. 나중에 뭐 서브스페이스 테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벡터 스페이스냐 아니냐 그걸 하려면 두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그게 아, 맞아요. 그거 있었죠. 네. 네, 에디션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걸 항상 해서 그게 되는지 그걸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근데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실수도 벡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정우 선생님 말씀하신 곱셈의 교환 법칙은 벡터 공간에서 요구하지 않거든요. 벡터 공간에서 덧셈 연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덧셈 연산에 관해서는 아벨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군이면서 교환 법칙까지 성립하는 성질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곱셈에 관해서는 교환 법칙을 요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우리 지금 벡터 공간의 그 공리를 딱 보면은
그거 뭐 그 벡터라고 해서 W니 뭐 V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다 실수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우리 직관에 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래서 실수도 벡터가 될 수 있는 거죠. 벡터 공간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의 실직선이 되는 거죠. 우리 직선이 벡터 공간이 되는 거죠. 아, 거기에 뭐 그 원점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건도 있고 다 될 것 같아요. 예. 아벨군이 뭐였죠, 선생님? 우리 제가 직문수 때 이게 왜 기억이 나지 하고 직문수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선형연산, 그러니까 덧셈과 스칼라 곱이 정의되는 연산을 이제 선형연산이 되고 여기 완벽하게 평평한 공간을 생각을 하라고 하셨고 이 덧셈에서는 두 집합의 XY가 X 플러스 Y가 A에 속할 때 우리는 집합 A를 덧셈에 대한 군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군이 아벨군이에요.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과 교환법칙과 항등원, 역원 이런 게 존재하는 거를 이제 아벨군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이거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고셈은 안 나왔고 덧셈하고 스칼라 곱만 지금 나왔었던 그러니까 거. 원래 군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항등원이 있고 역원이 있으면은 그게 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하나 플러스 돼서 이제 교환 법칙까지 교환법 성립하는 그거를 아, 아벨군이라고 따로 칭하는데 이 음. 벡터 공간은 덧셈 연산에 관해서는 아벨군이 된다고 아마 직문수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네, 그게 기억이 나네요. 예. 덕셈에 대해서는 아벨군이 선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형 연산이에요. 또 보면은 덧셈으로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있고 그게 연산에 다예요. 연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스칼라 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곱셈이잖아요. 사실은 스칼라 배잖아요. 근데 스칼라 배는 필요에 따라서 벡터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거꾸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실수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벡터 공간에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런 개념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근데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벡터의 덧셈 여기까지 했고, 이제 예시는 이제 간단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다 그냥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2에서 1을 더해서 3이 나오고, 이거 간단합니다. 그래서 1에서 1이 더하고 5에서 1을 빼고 마이너스 1에서 1을 더해서 3,4,1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B번이 뭐냐면은 B번은 이제 1하고 3하고 2를 더해서 1하고 3하고 2를 더해가지고 나온 거 하나 있고, 2에서 1 빼기 1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산해가지고 6,2가 나옵니다. C번은 이제 뭐냐면은 C번은 이제 사실 이게 제가 그림을 죄송합니다. 그림을 이제 못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모든 벡터의 합을 구하는 건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책 보면은 이제 명쾌하게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 그림 사실 제가 이거 스캔해서 한 거거든요. 스캔을 하면은 컬러가 안 찍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데, 그냥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1,0,0이고 B는 1,1,0이고 C는 0,1,0이고 이제 D는 0,1,1이고 E는 이제 0,0,1이고 이제 F는 1,0,1이고 G는 1,1,1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그냥 4,4,4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 이제 추가적 성질은 이제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이제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초반에 했던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크기와 방향이 아니라 이 연산 자체를 하나의 이제 벡터라고 보면은 뭔가 우리는 그런 이제 크기와 방향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 발표는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 말 다시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인가요? 맨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단 제가 한 얘기는 벡터의 결합 법칙과 결합 법칙, 그리고 벡터의 덧셈에 대한 어떤 정의만 있었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일단 덧셈만 봤을 때, 그러니까 스칼라는 일단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 덧셈의 어떤 성질을 봤을 때, 오 벡터가 이것도 되고 위에 이제 이렇게 다 좌표계 해가지고 다 더하는 것도 가능하네. 여기까지 우리가 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좀 더 약간의 좀 패턴 인식을 해서 보면은 어쩌면은 이거 자체가 하나 성립하고 또 이거 자체가 하나 성립하고 또 벡터의 이제 그 덧셈의 정의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얘가 이제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은 적어도 얘는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 둘이 성립하면 일단 벡터는 얘 둘이 성립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둘이 아니, 성립하면은 아까 얘기하는 거를 한 번 더 듣고 싶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요. 아까 맨 마지막에 얘기한 거. 그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예, 쉽게 말하면은 요거, 예. 네네. 그래서 위치끼리 아까 우리가 했던 게 위치끼리 더하고 빼는 거고 아까 우리 위치끼리 더하고 빼는 건데 이걸 그냥 이거 자체를 하나의 규칙으로 보면은 이것이 그냥 방향과 크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연산으로 벡터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한다면은 그 우리는 이거를 이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저의 생각을 이제 쓴 겁니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 물리적인 벡터는 방향과 크기 가진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연산이나 여기에서는 이것만 갖고는 우리 저기 직문수 할 때도 나왔었지만, 그 벡터 공간의 어떤 그 정의라든지 아까 지금까지 정의된 어떤 연산, 덧셈 연산이나 이것만 갖고는 그 아직은 벡터의 크기나 방향을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네요. 네, 아직은 이것만으로 아직은 부족하죠. 내적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죠? 네네. 예, 맞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 벡터의 연산, 덧셈 연산이나 뭐 스칼라의 연산이 주어진 이 벡터 공간의 정의에는 아직은 내적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기와 방향을 말하려면 내적이 얘기가 돼야 되니까 아직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그 벡터 공간의 원소인 벡터라고 해도 우리가 그 크기와 방향을 말할 수는 없는 이 수학에서는 아직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이 생각돼서요. 예.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어 일단은 일단 그 약간의 그 벡터 공간에 대한 어떤 그게 왜 중요할까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저만의 답을 해가지고 토마스 쌤 얘기가 직문서 하면서 되게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걸 끝까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적 공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는 그게 그러면 뭔가 싶은데, 그러니까 벡터 공간 말고 또 다른 뭐가 구조가 더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크기와 방향을 말할 수 있고, 벡터 공간까지만 얘기했을 때는 아직 그 내적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크기와 방향을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 그거 또 맞을 거야.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근데 김학훈 선생님처럼 사실 내적으로 크기와 방향을 정한 전 그걸 사실 아직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전 진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진짜. 방향하고 크기 저도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벡터를 그냥 순서쌍이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저도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김학훈 선생님하고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 아니 지금 들은 생각이에요. 말씀을 토마스 모어 쌤이 얘기를 하는 걸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이런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눈끝만 있는 상태인가요? 벡터 스페이스는? 내적 없는 벡터 스페이스는 눈끝만 있나요? 저도 우리 요거는 조금 진도를 나가면서 우리 네. 앞으로 고민해 보기로 할까요? 예. 네. 이게 나을 것 예,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잘 몰라서. 예. 저 그래서 웃긴 갑자기 얘기 해드리면 음. 아까 계속 내적 얘기하셔서 속으로 내적이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오늘 제 발표할 분이 나 프로덕트인데
다프로덕트? 다프로덕트 이성성 선생님 아니에요? 예, 전데요, 선생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미아 선생님 건데. 어, 1.1.2. 1.1. 하셨군요. 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뭐죠? 잠깐만. 제가 스칼라베 하는 거, 스칼라베. 다 1.1.2. 가 미아 선생님 차례인데. 1.1.2요? 저는 네. 1.2.1, 1.2.1 했는데요. 잘못한 건가요? 잘못하셨네요. 하셨어요, 선생님? 왜 한참을 넘어가 버리셨어요? 뭔가 그 스칼라 배가 뭔가 좀 약간 시시해서 더 너무 시시해서 재미있는 걸 넘어가셨군요. 하신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뭐 해야 된다고요? 1.1.2. 잠깐만요. 1.1.2. 그것만 하면 됐었어요? 네,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할게요. 1.2.2. 1.1.2. 헷갈려. 1.1.2.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잠깐만요. 잠깐만요. 데리트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은 게 아닌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토지로 해볼까? 테이블을 통해서? 제가 공유해 드릴까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게 아니지, 참. 예. 준비를 이 부분은 잘 못해가지고 떠듬이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고요. 처음에 이제 definition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definition을 보겠습니다. definition은 이제 그 벡터가 있는데 벡터가 이제 B1에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희 아들이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이가지고 벡터가 이제 여기 B1에서 Bn까지 Rn의 원소이고요. 그리고 이제 C는 스칼라입니다. 이거는 실수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은 CV 이렇게 쓰고 이제 C를 B의 원소에 하나하나 곱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정의이고. 제가 하나만 거기 정리하면 제 시간,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노테이션 이런 걸 잘 보면 이렇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가 지금 구성이 되는 방식을 보면 V1부터 Vn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V1부터 Vn까지 원소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실수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실수에서 하나 가져와서 n개의 넘버를 실수해서 가져와서 튜플로 묶어놓은 거예요. 순서상으로 딱 막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벡터의 정의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튜플? V1에서 Vn까지 순서에 맞게 괄호에 딱 묶었고, 그 각 개개의 원소는 실수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Rn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를 갖다가 지금 스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C는 어디 C도 마찬가지로 그 R에서 온 거예요. 그 실수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책에 따라서는 저걸 필드라고도 표현을 해요. C는
그 F에서 가져온다. 이렇게 책에 따라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가져온다는 말은 뭐냐면 실수에서 사용되는 연산 체계까지 다 가져온다. 그 이야기예요. 네. 이제 뭐 그거 그러니까 예, 그걸 좀 그런 것까지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C를 갖다가 벡터에다가 우리가 곱하면 벡터가 C배만큼 딱 늘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실수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C를 곱하면 벡터가 방향이 거꾸로 딱 바뀌는 걸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정의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디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그 체에서 가져온다고 아까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그 음. 필드가 체라는 건데 네, 맞아요. 체라는 어떤 대수 구조가 있어서 사칙 연산이 마음대로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수 구조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원소를 하나 가져온다는 네. 의미이고 네. 뭐 하여튼 뭐 나눗셈이나 이런 연산을 가져온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아니고 그건 지금 아니고 왼쪽에 벡터를 하나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에서 앵겔을 가져와서 예, 튜플로 묶으면 그게 하나 V라는 벡터가 예, 됐잖아요, 지금. 예, 근데 예. 거기에서는 그 실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그 연산을 못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선형대수 공부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선형대수는 두 개의 연산밖에 없어요. 더하기 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런 구조들을 이렇게 보게 된 이제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그런 게 이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미아쌤이 실수해서 튜플 네. 순서상 이렇게 썼는데 튜플이 순서상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실수해서 n개의 숫자를 가지고 왔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개를 갖고 온 것 같거든요. C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왼쪽 말한 거예요. 어떻게 벡터의 정의 생각하시나요? 왼쪽. 네? C는 스칼라를 말하는 거고 왼쪽 V는 괄호 열고 V1부터 Vn까지 하고 in Rn이잖아요. 그러니까 V1, 아, Vn까지는 R에서 그러니까 실수해서 n개의 숫자를 가져와서 튜플로 딱 묶은 거 그게 벡터고 아, 나중에 벡터를 쫙 늘리고 싶으면은 스칼라를 가져와야 돼요. 그게 스칼라고. 아, 약간 보면 다 그러니까 실수해서 온 거잖아요. 네, 정수가 뭐 그런 거.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C가 실수해서 갖고 왔으니까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죠. 근데 이제 크기를 보려고 하니까 여기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1보다 크면은 그 뭐지 이게 스트레치 한다고 하고 그죠? 그다음에 1보다 잠깐만요. 1보다 작으면은 얘가 줄어든다고 얘가 뭐 이렇게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0보다 작으면 방향이 바뀌죠.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Any stretching or shrinking that it does.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Also reverses in addition to any. 자, 그 다음에 C가 0이면 zero 벡터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그냥 0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얘도 그 볼드체로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C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제 방향이 바뀌고 마이너스 B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벡터 빼기 subtraction은 이제 요렇게 그죠. 벡터에는 그 선형연산 더하기랑 곱하기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더하기고 이 스칼러가 마이너스 1인 그죠? 그런 거를 더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그 슬랙에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B-W가 왜 이 방향으로 가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때
이게 B고 이게 W면은 이게 W B 마이너스 W가 B 플러스 마이너스 W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W면은 얘가 원래 이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방향이 바뀌는 거죠. 스탠다드 포지션에다가 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틀렸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B 더하기 마이너스 W. 그래서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게 그 선형 연산식으로 그걸 이제 해석을 하면 V 플러스 마이너스 W란 말은 선형 연산에는 항상 더하기 하고 에디션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W는 뭐냐면 먼저 마이너스 1을 실수해서 가져와서 벡터의 방향 거꾸로 딱 바꿔야 돼요. 먼저. 그게 마이너스 W예요. 그죠? 마이너스 1은 실수해서 온 거예요. 원래 벡터 공간에 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바꾼 다음에 둘을 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하기 연산은 벡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가 어디서 왔고 이런 이제 소스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데피니션에서 C가 스칼라가 실수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올 때 갖고 온다는 말은 실수해서 사용되는 연산 체계까지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왜? 실수에서는 사칭 연산이 다 잘 작동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쪼개서 보면은 좀 재밌어진다. 실수에서 근데 사용되는 연산 체계를 갖고 온다는 거는 나눗셈하고 뭐 이런 것도 갖고 온다는 네, 그것도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W를 갖다가 4분의 3 W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럼 W가 4분의 3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렇네요.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마치 연산이 나눗셈 연산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혼란을 느꼈거든요. 네,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그- 네. 그게 혼란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 실수책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것도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미아 선생님, 여기 지금 그 화살표가 이렇게 저희 분홍색인가요?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거요? 이게 잠깐만요. 잘 보이세요? 네네네. 네. 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아까 아마 그전 시간에 했을 것 같은데 이 벡터를 두 개를 더할 때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두 개를 더하면은 더하는 방식이 삼각형도 있었고 뭐 저기 평행 사변형도 있었잖아요. 평행 사변형 헷갈려서 저 삼각형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했고 여기가 테일이죠. 헤드고 그다음에 얘가 헤드잖아요. 그래서 테일하고 헤드로 간 거예요. 처음 시작 포인트하고 그걸로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게 지금 이 분홍색 있는 거 있죠 위에 이거는 좀 밑에하고 헷갈리게 됐는데 이것도 보면 여기가 시작점인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테일이죠, 테일. 네, 테일. 여기가 시작점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이쪽으로 진행하고 헤드에서 또 다시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이제 여기도 여기 시작점에서 이렇게 끝점으로 갔었잖아요. 그죠? 밑에. 네. 예. 이것도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간 거죠. 그냥 삼각형의 모양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네. W에 있는 테일하고 네. 원점으로 가는 헤드가 있고 예. 그 V는 테일이 원점이고 헤드가
그 어디 요, 또 위로 올라가는 여기가 방법이 여기가 처음 시작점, 처음 시작한 테일이죠. 예. 예, 여기가 시작했고 요렇게 간 거예요. 네. 벡터 두 개가 그죠? 그러니까 더할 때는 여기 밑에도 더할 때 요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갔잖아요. 예. 그죠? 요것도 시작점에서 그냥 끝점으로 간. 예, 예, 무슨 얘기겠어요? 예. 그리고 이건 뭐죠?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제 theorem 1.1.2로 가면은요. scalar multiplication properties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V하고 W 잠깐만요. 네. V하고 W 얘가 이제 Rn에 속하고 얘들은 벡터이고 그리고 C하고 D는 스칼러입니다. 실수해서 가져왔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밑에 이런 속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배인가요? 그 벡터 두 개를 더하고 밖에 이제 스칼라로 곱해주면 이제 각각 이렇게 해서 옆에처럼 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실수 두 개 앞에 하고 뒤에 벡터 하나 붙여도 이렇게 각각 분배할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그 스칼라하고 벡터하고 둘이 같이 있고 괄호 밖에 있는 것도 같이 그 D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표현할 수 있다. 네. 표현을 그렇게 해도 되는데 더 정확하게 이제 네. 좀 하면 A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벡터 두 개, 네. V하고 W 벡터를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스칼라 배를 하나 아니면 네. 벡터를 스칼라 배 하고 W를 스칼라 배 해서 더한 거랑 똑같다 그런 뜻이고 뭐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러니까 네. 선형대식으로 설명을 하면 맨 마지막은 뭐냐면 V 벡터를 D 배만큼 스칼라 한 다음에 C 배만큼 또 스칼라 하나 CD 스칼라끼리 곱한 다음에 그만큼 벡터를 갖다가 또 곱하나 똑같다 이런 뭐 같은 네. 네. 예, 그 표현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뭐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프루프가 있는데 여기 옆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긴 하네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푼 거지요. 이 B하고 W를 그 벡터를 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줬고 그 다음에 그 어디 갔지? 이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거에다가 스칼라 곱을 안에서 각각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처럼 표현을 한 거죠. C를 안으로 다 가져와서 먼저 스칼라 곱을 한다고 했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W하고를 각각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 스칼라를 밖으로 꺼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B고 이게 W니까 밑에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얘랑 똑같다 해서 A번을 보여준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옆에 뭐 이렇게 제가 막 해놓긴 했어요. B하고 C하고. 그 example을 보면은요. 그래서 compute the indicated vectors. 첫 번째는 뭐라고 읽어야 되죠? 3b 마이너스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2w인지. 하여튼 그래서 그 b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w 벡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문제는 왜 나와 있지? 예. 그래서 이
여기다가 3 각각 곱하고 2 곱해서 위에처럼 계산하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6개 벡터를 더하는데 6개 벡터의 합인데 이게 뭐냐면은 센터 0.0 뭐라 그러죠? 좌표 0, 0에서 그러니까 헥사곤입니다. 이게 그 육각형이지요. 그래서 밑에 육각형 그려봤고요. 그래서 센터 여기서부터 각각 밖으로 1만큼 그죠? One of which is located at 1, 0. 그래서 이제 여기 좌표를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이 벡터 6개들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이제 아까 W 벡터 마이너스 W 이거는 마이너스 1 하고 그를 W라는 벡터의 스칼러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벡터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여기가 0.0이고 0.0이고 0이고 얘가 이제 뭐 W라고 쳐요. 그러면 완전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W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게 6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W 더하기 마이너스 W는 0이니까 각각 이렇게 하면 전체 6개의 합은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되게 좀 그 헥사곤 문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공간이 벡터가 0이다. 벡터가 0이라고요? 0벡터란 얘기잖아요, 이게. 0벡터는 합이 0이라는 말. 전체 합이 0이라는 거 0이 0벡터란 얘기죠. 0이 지금 볼드체돼 있으니까 0벡터란 0벡터란 얘기죠.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어디에 있어요, 0이 볼드체가? 그 B 밑에 보시면 조금만 더 아, 여기요? 예, 아, 그렇네요. 0벡터란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더하면 0 지금 벡터가 여기 된다? 나오는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는 타이틀만 안 달았지 벡터 공간의 공리들을 그냥 쭉 지금 문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덧셈 연산에 관해서 이렇게 그 항등원인 0이 있다는 것이고 0벡터가 이 벡터 공간 안에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여건들이 있다는 거죠. V라는 벡터가 있으면 마이너스 V가 그 여건이 그렇죠. 돼서 그 두 그러네. 개를 더하면은 그 항등원인 0벡터가 나온다. 이게 벡터 공간의 공리를 그냥 우리 쉽게 그냥 이렇게 쭉 풀어놓고 있는 거야. 앞에 나오는 그 스칼라 멀티플 성질도 다 벡터 공간 공리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수학 친구님들이 진짜 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완전 이렇게 막 쏟아내시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전부 다. 저 언제 그런 경지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example 1.1.3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인사이트를 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보기에 간단한 건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의미 없이 넣은 그 연습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다들 뭔가 함의가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A번부터 볼게요. X라는 그 벡터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써놓으면 벡터인가요? 이게 또 벡터죠. 벡터. 벡터에서 벡터를 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그 스튜어트 책에는 벡터를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표시를 해도 헷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얘도 벡터고 그러하니까 잠깐만요. 이제 그냥 옮기는 거죠. 얘를 이쪽으로 옮겨오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더하기를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니까 x는 1,1,1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도 그냥
그 그냥 이걸 계산이라고 해야 될지 연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풀어가지고 이렇게 예, 풀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니까 x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옮긴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좌변에서 우변 옮긴다. 근데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그 군 구조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양쪽에다가 여기 보면은 양쪽에다가 뭘 더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넘긴다는 의미로 돼 있지 않고 양쪽에다가 뭘 더했더니, 그러니까 여건을 더했더니 이제 그게 0이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직문수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거 과정을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해서 이게 넘긴다고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하면 이 벡터 공간의 그 덧셈에 관해서 이제 군 구조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풀 때 그 여건을 양변에다 여건을 뭐 더한다든지 해서 그 방식으로 해서 방정식을 푼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생각하는 구조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끝난 건가요? 네. 끝난 것 같은데요? 저 다 했어요. 잠깐, 잘 근데 들었습니다. 질문 있어요. 이 네. A의 솔루션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 A요? 예. 네. 다시 볼까요? 왜 갑자기 3x가 나왔죠? 아, 여기 전 옮겼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를 각 쪽에다가 3x만큼 더해준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0벡터가 돼서 사라지고 아니, 여기 3x는 여기서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거지. 문제잖아요. 이런 방정식을 네? 풀어라. 지금 방정식을 풀어라. 네,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A번 문제. A번 문제가 요거를 풀어라거든요. 방정식을. 네네네. 벡터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하니까 x를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정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쪽에 각 항에 3x씩 더해 준 거죠. 3x씩. 그래서 얘는 0벡터가 돼서 사라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0벡터가 되고 그리고 얘는 4x가 되는 거죠. 4x 더 마이너스 3, 2, 1 이렇게. 예, 예,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 문제를 잘 못 봤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